자, 여러분, 올해 벌써 이제 올해도 뭐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그래도 역시 올해 세계 경제 최고 화제는 역시 여러분 유럽의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가 있죠? 바로 피그즈라고 그래서. 원래 피그즈의 내 나라가 어디죠? 원래 포르투갈,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PIG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요새는 피그즈 할 때 I가 바뀌었어요. 그죠? 아일랜드보다는 어디? 이태리가 더 많이 꼽힙니다. 근데 우리가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그리스는 저희가 사실 많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인데 결국은 어느 나라가 더 큰 나라예요?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보면 포르투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시리즈를 해갖고는 요번엔 스페인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태리 해갖고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어디에서 초래됐는지 한번 피그즈를 갖다 종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봤는데 유럽 경제의 블랙홀이다. 그래서 쫙 원래 빨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스페인이 빨아들이고 있는지 먼저 스페인, Welcome to Spain. 스페인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있으니까 질문 하나만 하네. 자, 세계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다. 스위스가 아니에요. 오케이? 스위스는 어차피 여러분 평생 못 가봐요. 그런데 가볼 수도 없고 스위스는 물가가 정말 비싼 나라입니다. 스위스에서 밥 한 번 먹으면 한 5만 원 나옵니다. 혼자서. 제가 오늘 한번 스페인 가이드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어쨌든 스페인 수도는 어디다? 그리스? 마드리드 정신 차리세요. 자, 스페인 수도는 어디다? 마드리드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 수도가 여기 마드리드인데 스페인 어디에 있습니까? 정중앙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속도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로 중앙 집권화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앙 집권화돼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징인 게 우리도 지방 집권화되면서 지방색이 강한 나라죠. 그죠? 우리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만 미국 사람이 와서 보면 이해 못한 거죠. 저 좁은 땅덩어리에 중앙 집권화돼 있으면서도 지방색이 강하다. 그럼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은. 왜? 한 주만도 보다도 작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텍사스 주보다 작지 않습니까? 근데 텍사스 주가 딱 있으면 오스틴이 있고 오스틴 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린 그런데 스페인은 굉장히 중앙 집권화돼 있으면서 마드리드가 권력이 강할 것 같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게 에스파르나라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자, 스페인 두 번째 도시 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르셀로나죠. 그래서 여기 바르셀로나인데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여기하고 여기가 언어가 안 통합니다. 중국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중국 위에는 뭐 써요? 보통화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아래는 뭐 씁니까? 홍콩 같은 데 가면. 광동화 쓰잖아요. 그래서 밑에 애들 가면 뭐뭐양 그거 원래 우리 어렸을 때 홍콩 영화 보면 걔네들 맨날 뭐뭐양 그게 다 광동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보통화랑 광동화랑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홍콩이나 이쪽 남쪽 지방 가면 젊은 애들은 보통화를 알아들어요. 교육을 배웠으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화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택시 타고서 한번 길을 못 찾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중국어를 하는 건 아닌데, 자, 어쨌든 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언어도 안 통할 정도로 굉장히 다릅니다.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인 건데, 우리 1136년쯤 됐죠? 스페인에서 여러분 커다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 내전이죠. 세계사의 운명을 바꾼 전쟁인데, 그래서 이 스페인 내전 때 이 당시에 이제 왕당파라고 불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독재죠, 이 당시에. 아주 독재 폈고 아주 뭐 굉장한 독재죠. 물론 조선일보에서 보면 건전한 우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반면에 맞서서 공화주의자들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일보가 보면 또 좌파겠죠. 그죠? 어쨌든 좌파 우파가 뭐 제가 특정 신문을 갖다 괜찮던데요, 뭐 요새 임기 말년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왕당파에서 독재자. 일부 신문은 우파. 그 다음에 여기는 공화파. 일부 신문은 좌파. 이 세력들이 여러분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엔 이거는 국내전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스페인 내전의 시금석이라는 게 유럽의 대단히 진보적인 지식인.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에서는 파농이 나오니까요. 여기 당시에. 파농이라고 들어보셨죠? 파농도 이 스페인 내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행했었냐면은 그 국제주의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광주민주항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계 각국에서 이 시민권편에서 싸운 거죠. 물론 일부 신문이 보면 폭도. 또 일부 또 누가 얘기하면 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다 또 성질나 혈압으로 쓰러집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는 얘는 공화파가 주역이었고 여기는 왕당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둘이서 뭐 피부적이 싸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공화파가 불리해지니까 프랑크 총독이 히틀러한테 SOS를 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때 폭격기를 갖다 보내갖고 폭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괜찮겠어요? 다 죽었겠어요? 다 죽었죠? 그걸 보고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 팍 나갖고. 막 소머리 그리고 양머리 그리고 이 당시 스페인 내전에 굉장히 유럽 지식인한테 커다란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왜? 결국은 왕당파가 이기고 프랑크 독재가 30년이 가는 거거든요. 이 당시 내전에서 결국 공화파가 패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광주 학생 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그 자괴감이라고 그러니까 이 비참함을 이 당시 유럽이 맛보죠.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 당시에 스페인이 프랑코가 누구한테 요청을 했다고요? 히틀러한테 공습을 요청해서 히틀러가 공습을 하는데 다른 유럽 국가가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히틀러한테 자신감을 준 거죠. 내가 어떤 나라를 공격하더라도 유럽이 날 제재하지 않을 수 있겠군.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예요. 어떻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진보적 지식인들이 커다란 좌절감에 빠지고 하여튼 대단히 그랬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렸던 그림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가 되야 되나? 자, 뒤로 안 나오면 게르니카 아니겠어요. 예, 예. 우리 보면 우리 언니 얼굴하고 많이 닮았네요. 자, 우리 친구 얼굴하고 이 소대가리, 닭대가리, 말대가리 이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제 말이 울부짖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그죠 우리 오마이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미술사 특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미술사 특강만 끊자고요? 아니요. 전부 다 끊으셔봤자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자, 어쨌든 다 들으시면 여기 이제 그 게르니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 아시는 이제 해밍웨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설마 해밍웨이를 모르시겠어요? 유명한 소설 뭐 있어요? 예, 바다와 노인, 그죠? 노인과 바다 그 쓰시고 해밍웨이가 아마 그 나중에 뭐 어떻게 뒤지시더라? 뒤지시더라.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CIA 배우의 뭐 좀 공작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유명한 제 뭐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못 뽑았네요. 이건 스페인 내전하고 상관없죠? 이건 뭐예요? 무기여 자리 거라고. 예. 무기여 자리 거 아닌가? 무기여 자리 거가 아니라 그 우리 소장님 뽑아오셨는데 스페인 내전을 다룬 영화는 무기여 자리 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죠. 예. 이거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우리 소장도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좋은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 역량 앞에서야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영어 제목은 뭐예요? 영어 제목. 누구를 위하여. 영어 공부 좀 하세요. For whom. 소유되면서 목적격이 사용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뭐가 된다? The bell.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울리나? 링. 수준이. 링이래! 벨은 조그만 벨을 톨이라고 그러잖아요. 톨. 오케이? 뭘 오케이야.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죠. 기본 문법조차 안 됐어요. 퍼폼 더 벨, 톨즈.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자, 어쨌든 그거 다른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 다시 가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재밌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피레네 산맥이에요. 야, 오늘 스페인 가이다 다 끝나겠네. 이거 할 주제들 다 몰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알고 와야죠. 그래서 요 피레네 산맥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대단히 재밌는 게 요 피레네 산맥 넘어서 프랑스가 마드리드를 점령을 한번 하는데 누가 있을까요? 뭐 물어만 보면 눈길을 다 피합니다. 누가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누가 점령합니까?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여길 점령에 들어가서 마드리드를 점령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학살했겠어요? 스페인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폴레옹이 넘어오니까. 이 당시 나폴레옹은 뭐의 상징이에요? 프랑스 혁명의 상징 아닙니까? 스페인 뭐라고 환호했겠어요? 해방으로 환호한 거죠. 이야, 나폴레옹이 온다? 우리 스페인을 갖다가 뭐 하겠다? 구원하겠구나? 19세기 초반 아닙니까?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직후에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나서 여길 들어왔던 거예요. 환호했단 말이에요, 일부. 스페인의 진보적이고 역사는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웬걸? 나폴레옹이 뭐 합니까? 해방자가 아니라 점령자라는 것이 곧 밝혀지죠.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마구 쏴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구 쏴 죽이는데 절망적으로 이렇게 딱 가운데 하얀 스포츠를 입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총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또 뭐 무슨 고아 말고 고아는 어렸을 때 친구 상황이고요. 고야 아닙니까? 고야. 뭐 고요한데 왜 미술사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피레네 산맥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피레네 산맥의 저쪽은 무엇이오? 불의가 이쪽에선 정이다.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할 때 그게 파스칼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 오늘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의 진리가 저쪽에선 부이다. 그거 말할 때 이게 피레네 산맥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스페인은 여러분 꼭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더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바스크 지방이에요. 근데 이 바스크 지방이라는 곳은 굉장히 독특한 곳이 바스크는 왜냐면은 여기는 인종적으로 다릅니다. 유럽 애들하고는 인종이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 라틴족이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면. 위에는 앵글로족이고 근데 인종적으로 달라요. 이 바스크는. 그래서 어느 종족 출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일부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왔다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니까 괜찮겠어요? 뭐 하고자 하겠어요?
분리독립운동하겠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바스크 분리독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9.11 테러 직전에 스페인 열차 테러가 한 번 일어나면서 수백 명이 죽었었습니다. 그 열차 테러를 비롯한 모든 테러 사건을 갖다 주의했던 것이 바로 바스크 분리독립주의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또 잘 살아요. 예,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독립을 허락해 줄 수가 없죠. 이거 바스크 분린이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게 안달루시아 지방입니다. 예, 그래갖고 여러분 완전히 또 이 안달루시아 지방에는 여러분이 다 아는 곳, 세빌리아 이발사가 있습니다. 예, 세빌리아 이발사는 요 세빌리아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드릴게, 여기 재밌는 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쥐브랄? 정신 좀, 쥐브랄이 뭐예요?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쥐브랄하니까 꼭 뭐 대통령 몸 안에 있는 뭐 특정. 자, 여러분 가보게. 어머, 이건 잘라야겠다. 이건 자르세요. 이거는 자르세요. 자, 여기가 바로 지브랄타 해협입니다. 근데 지브랄타 해협은 처음 하실 텐데 여기 UK라고 써 있죠. 영국 땅입니다. 네. 스페인 땅이 아니에요. 지브랄타 해협. 영국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브랄타 해협을 가보시면 여기 지형이 재밌는 게, 저 지브랄타가 왜 유명합니까? 두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 예, 그래서 딱 가시면은 이쪽은 지중해면 이쪽은 대서양. 예, 그게 지브랄타입니다. 지브랄타 해협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평지가 예를 들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산 같은 절벽이 나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 지중해와 대서양을 양쪽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양쪽 보는 것만 생각해 보지 말고 뭐라는 게 금방 떠오르겠습니까? 우리 군대 가시는 분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전략적 요충지죠. 그래서 여기가 대포 하나만 갖다 놓으면 다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왜 영국이 저기만 갖고 있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실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여권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영국 땅이니까. 스페인에서 영국 넘어가는 거니까. 여권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넘어가실 때는 영국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지브랄타 해변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400km가 제가 수업에도 가끔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태양의 해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400km인데 이 400km가 전부 다 해운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해운대가 400km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 경제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참 호텔들이 400km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다니시면은 오른쪽은 백사장이고 바다고 왼쪽은 다 호텔이에요. 네. 경제 호황일 때 그걸 다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스페인이 팍 반토막 나게 되는 결정적 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관광 경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스페인은 금방 소개가 되셨죠. 오늘 스페인 가이드만 하다 끝났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보람 있는 일일 겁니다. 재밌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스페인은 커다란 4개의 지방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왜 배경을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와볼게요. 인구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남한만 하고요. 그죠? 남한만 봤을 때 우리는 거의 비슷한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인당 GDP 우리보다 높습니다. 스페인 잘 사는 나라예요. 당연하겠죠. 유럽에 있으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못 사는 나라 아닙니다. 아주 잘 살지 못하더라도.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주요 산업 1등이 뭐다? 여기 나오셨지만 아까 무슨 업? 관광 최대 대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건설. 금방 이해가시죠? 네, 이 건설도 관광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는 건설입니다. 이게 스페인의 기본적인 공업 구조예요. 그러면 이거만 딱 보시면 뭐가 알겠어요? 왜? 이게 다 아시겠지만 무슨 산업입니까? 예, 서비스 산업이고 내수 산업이죠. 수출이 없습니다. 대신 수입이 엄청 하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제조업이 없는 국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주변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다 어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방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중국 거고, 예. 아니면 메이드 인 재팬? 맞죠? 실제로 그게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제 차. 메이드 인 저머니? 오케이? 화나세요?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수출 국가, 이게 제조업 강국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스페인 여러분이 아는 제조업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스페인 제조업 중에 유일한 거예요. 뭘까요? 스페인 상표, 우리 여학생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뭐? 자라. 예, 닮았잖아요. 거북이 자라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오래 사시겠어요? 자, 여러분 뭐가 되는, 실제로 동물들이 오래 사는 동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오래 사는 동물들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 완전 딴새는데, 거북이 자라나는데 뭐냐면요, 포식자로부터 안전성이 높아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포식자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동물이
덜 잡혀 먹혀서 오래 산기도 있지만 그것이 구조가 갖춰지면 수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유인원들도 딱 배치를 하면은 그 피식될 확률이 낮은 개체일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고. 거북이 수명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예, 똑같습니다. 거의 잡혀먹질 않죠. 거북이 잡아먹고 사는 동물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거북이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은 없어요. 그 등껍데기 맛있겠어요? 자, 어쨌든 다 떠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페인은 제조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다. 자라다. 아, 이게 아니라 뭐다? 자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 100대 브랜드 중 50인데 예, 이게 딱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많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인 제조업 중에서 딱 하나 있는 건 뭐다? 아, 자라라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업? 섬유업. 그럼 이제 금방 나오죠, 이제. 아, 스페인 아니, 스페인 느낌이 오시죠? 예, 섬유업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스페인도 섬유업만 좀 발달돼 있어요. 그럼 이제 딱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세계 관광시장 점유율 1위, 14%. 그래서 여러분, 관광산업의 고용 인력이 21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데. 그래서 관광 수입이 620억 달러, GDP의 4%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 1%도 안 될걸요. 그죠? GDP의 4%를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인 나라. 이게 이제 여러분 뭐다? 스페인이라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 미국하고 똑같아요. 제가 미국 말씀드릴 때 미국이 세계에서 서비스 수지 흑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스페인은 아니에요. 왜? 서비스 수지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관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거, 교육. 교육할 때, 다시. 서비스 수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 수지는, 관광 수지는 스페인하고 비슷한데다가 거기다 교육 수지 흑자가 많아요. 우리 엄청으로 미국 유학 가지 않습니까? 어학연수 엄청 가고, 그죠? 스페인으로는 안 가죠? 스페인으로 어학연수 간 사람 엄청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이게 GDP 대비예요. GDP 대비 몇 프로 흑자냐면 서비스 수지가 거의 2%, 3%, 거의 4%대 서비스 수지 흑자가 납니다. 아까 4%라는 건 들어오는 것만 얘기한 거니까.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건 수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GDP가 보통 얼마다? 우리나라 GDP가 또 얼마쯤 제가 말씀드리죠? 1000조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요새 이제 한 1200조쯤 합니다. 근데 이거의 3%라면 30조를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거예요. 오케이? 흑자 막자 빼고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아, 우리 삼성전자 10몇 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삼전, 현차. 오케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 대기업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현차가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스페인은 관광으로 번다는 거야. 정리되셨죠? 제 말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관광이라는 게 그냥 귀염둥이가 아니라 사실 외국인이 한국 딱 봤을 때 뭐예요? 삼전, 현차잖아요. 걔네들이 벌어들이는 게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전, 현차, 포철 다 합친 거보다 스페인은 관광 수입이 더 큽니다. 우리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지는 어떻다? 보셨죠? GDP의 10%에 적절합니다. 다 수입해서 먹는 나라예요, 스페인은. 네. 자라 옷 빼고는 다 수입해서. 이게 스페인입니다. 아주 재밌는 나라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GDP의 몇 프로다? 88%. 우리나라가 얼마다? 86%. 우리나라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러죠.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가계부채가 유입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스페인으로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최근 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사실은 2008년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8년 때 한 방에 막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페인 재정적자가 부러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줄어들었다? 관광 수입이 줄어들었죠? 그런데도 지출은 계속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지출을 못 줄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자, 지방정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는 뭐였었느냐? 경제가 엄청 왕이잖아요. 예. 중앙화가 직관화되어 있으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권화가 대단히 잘 된다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타치를 못해요. 아니,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타치합니까? 맨날 분리독립하자는데 타치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뭐 했겠습니까? 얘네도 안달러시아도? 여기다 호텔 짓고 다 졌다니까요. 외자 차입하고 다 한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인 겁니다. 그러다 2008년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지출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출을 줄이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4대강 끝났어요. 1년 유지 보수하는데도 5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논리가 간단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린 속도전에서 몇 년 안에 확 끝냈잖아요. 그게 다행인가?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쌓여나가는데 다시 가보겠습니다. 적자는 쌓여나갑니다. 이걸 누가? 중앙정부가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재밌는 게 중앙정부는 재정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페인의 특징이 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자입니다. 중앙정부는 흑자를 보는데 지방적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해결이 없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스페인은 지금 터지고 있는 게 막 이태리가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거꾸로 덜 문제가 되는 게 이태리보다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옮아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상황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가 않죠. 왜냐면 뭐 스페인 국채도 막 지금 7% 친다 그러는데 어때? 이태리 국채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안정성이. 믿을만 하잖아요, 스페인 중앙정부가 발행한 건. 그죠? 스페인 지방정부가 발행한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네, 지금이 스페인이 그런 상황이다. 이제 알아두시면 재밌는데, 스페인은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럼 스페인 경제는 어떻게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더 제가 아까 제목에 스페인은 블랙홀이라고 붙였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37%. 그럼 이게 공식적인 거니까 실제로 50%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는 2명 중에 1명이 노는 겁니다. 워킹 더 스트리트, 미트 더 젊은이, 둘 중 하나 놀아. 정말 데이트하긴 좋아요. 스페인 남자 멋있거든요. 이태리 남자 다음으로 멋있는 게 스페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 가세요. 배낭여행 치고. 오케이? 걔네들 시간 많아요. 오케이? 시간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은 많은 애들이에요. 둘 중 하나는 다 한가해요. 놀아요. 데이트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그 해외 배낭여행을 위하여 우리 스페인 남성들과 여성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대단히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청년 둘 중에 한 명이 노는 나라가? 그거예요. 현재 스페인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구조를 봤을 때 이제 기본적인 원인은 그거에 있는 거예요. 스페인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국가라는 경제 구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조업, 사실은 2차 산업이 산업혁명 이후에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2차 산업에 기반하지 않는 경제라는 건 사실 그 위기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그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페인, 이태리, 피그지 국가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조업 취약 국가입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의 번영의 쇠퇴, 제조업 위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중국이 위기다 하지만 제가 그 늘 말씀드린 게 중국이 아직 미국을 꺾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결국 50년 뒤에 뉴욕이 아니라 상해가 유럽의 세계 제1 중심 도시가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50년도 안 더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바로 제조업의 기반 때문인데 어쨌든 일본은 사실 원래는 더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외람되지만은. 근데 버티고 있는 건 역시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알았는데 제조업이 붕괴됐기 때문에 결국 경제 위기에 있어서 관광산업과 그런 관광산업과 섬유업과 아주 간단한 섬유업도 사실 이태리가 더 비중이 커요. 그건 이태리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런 식의 제도 갖고는 이제 받침을 못 해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기본적으로 실업률을 더 높이는 게 비정규직입니다. 얘네도 노동시장이 우리처럼 쉽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정규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안정을 못해요. 사실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표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집권 세력이 어쨌든 그냥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집권층 있고 이게 지배층하고 피지배층 있으면 누가 다수입니까? 일반적으로. 피지배층이 다수죠. 지배층이 소수고 뭐 한국 사회 지배 피지배가 있냐고 뭐 싸우면 저거는 뭐 할 말 없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갖다 가장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피지배층을 분리시킨 다음에 일부를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노노 갈등으로 바꾸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방법인데 스페인도 전력적으로 그게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확 벌어져요. 자, 아주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정규직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스페인, 포르투갈이고요. 근데 이거 좀 놀랍죠? EU 평균인데. 포르투갈 뺍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하면은 어이없는 나라, 귀염둥이 나라예요? 아니면 그 모범국이라고 뺍니까? 모범국인데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어때요? 유럽 평균보다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영국, 프랑스보다 오히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좀
얘네가 아니 맨날 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 모범 국가라면서 얘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얘네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고용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스웨덴에서 대표적인 건데 대협약이 일어나죠. 그 대협약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입니다. 그 사회 산업 평균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는 게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몇 배입니까? 거의 2배죠. 극복 안 됐어요.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자동차 안에서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2배죠. 근데 여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거꾸로 내가 정규직 꼭 필요 없다라는 마인드가 강한 거죠. 왜? 동일노동, 동일노동을 보장받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도 왜곡하는 일부 방송들이 많죠. 얼마나 무서운 논리냐는 거예요. 갖다 놓고 딱 하죠. 얘네도 비정규직 비율이 유럽보다 높아. 딱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호소력 있어 보이죠. 야, 이거 비정규직 많아도 큰 문제 없는 거구나. 이게 진짜 이게 그 이데올르그라고 그러는 거죠. 아주 정말 그 사악한 그런 겁니다. 사악. 뭐 무슨 소리. 하여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정규직을 어떻게 포섭했냐면요. 네, 물가연동임금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물가라는 건 기본. 임금은 2가지 요인에서 결정됩니다. 하나 뭐죠? 생산성 향상이죠. 내가 옛날엔 10개 일을 하다가 지금 20개 일을 해요. 월급이 몇 배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은 월급 받아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어쨌든 그건 뭐 또 다른 얘기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소장님도 받아가시는 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 이렇게 가슴이 절절하죠. 자, 어쨌든 자, 무슨 얘기냐? 그런데 제가 지금 막 얘기도 다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난다? 몰라?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그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생산성 향상이 없더라도 급여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저 말은 정규직에 포섭이 되면 너네 생산성 향상 안 돼도 월급 물가 오른 만큼 올려줄게. 그것도 정규직이니까 고용 해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탁을 한 거야, 일부노랑.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 맨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복지 과다하게 갖고 망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 있긴 있어요. 조선일보 안에, 조선일보 신문 안에 있어요. 그 나라들 말고는 죄송해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빼먹어서. 죄송해요, 국민일보, 세계일보 빼먹어서. 그 나라, 그 신문 안에 나라들 말고는, 죄송해요, KBS 빼먹어서. 이거 MBC도 여기서 같이 가는구나. 죄송해요, 종편도 앞에 들어갈 테니까 다 빼먹어서 다 죄송해요. 자, 어쨌든 뭐가 됐느냐. 그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이건 뭐 맨날 나오잖아요. 과도한 복지 정책이 일 안 하고도 월급이 많아. 그 구조가 이래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정규직이 다 이렇게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반도 안 되지만 어쨌든 유럽 안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정리되시겠죠? 네,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진 나라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국가가 발전하려면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잖아요. 네, 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동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되죠. 그죠? 20대다가 노동 경험을 많이 축적해야지 30대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비정규직이 높으니까 노동 경험이 축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규직은 생산성 향상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이미 포섭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조업 기반은 계속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야, 관광하자. 그죠?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관광객들 오는 데다 뭐 하자. 아파트, 호텔 짓자 아니겠습니까? 관광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세계 경제가 좋을 때 문제가 없지만 세계 경제가 거꾸렸을 때 힘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똑같죠? 이 논리가.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야, 제조업 생산 기반 생산성 향상은 어려워. 우리 이렇게 갈 필요 없어. 머리 힘건하게. 관광하자. 자, 관광인데 지금 세계 경제가 좋아. 21세기 초반, 2000대 초반 관광 경제 좋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호텔 지어야 되죠? 자, 우리가 호텔 어디 가졌습니까? 우리나라 호텔 어디 가졌어요? 두 글자. 우리나라 호텔 뭐가 있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디서 했습니까? 저축은행이 했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괜찮았어요. 알고 보니까 복마전이었어요.
복마전 아니었습니까? 복마전이 뭐예요? 그냥 완전히 돈으로 뭉치고 얽히고 설켜갖고 완전 부패덩어리 아니었겠습니까? 똑같은 구조가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 부패 국가가 되는 거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딱 가보면요. 주택버블이 나오죠? 제가 근본적인 배경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배경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얘네들한테 이제 여러분 딱 들어옵니다. 뭐? 호기가 나오죠. 유로가 통합됩니다. 유로가 통합돼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로 통합가 되면,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면 돼요. 스페인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럽 통합의 주체는 독일, 프랑스와 그 주변국이 통합한 게 EU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구조가.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페인하고 독일이 있으면, 자, 어디가 더 선진국이에요? 더 잘 살면. 독일이 더 잘 살죠? 이거 못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당연히 금리가 어디가 높겠어요? 금리가 어디가 높겠어요? 금리가 높은 나라는 신용이 좋으면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친구, 은행에서 돈 빌려요? 러시안 캐시에서 빌려요? 러시안 캐시에서 빌리죠? 왜? 신용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금리가 낮아요? 높아요? 높죠? 간단한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저 러시안 캐시 빌려요? 안 빌려요? 저한테 유일하게 광고 제한 들어온대요. 네. 저한테 이전까지 모든 제가 살면서 광고 제한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러시안 캐시. 나가고 싶었어! 그러나 주변에 만류를 못 나갔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만류만 없었으면 좀 나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사나머니도 있고 저는 구리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작년이었었는데 다시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당연히 스페인이 뭐가 됐습니까? 금리가 높죠. 어디보다? 독일보다 금리가 낮은 게 이게 뭐다? 이게 정상이에요. 맞죠? 이게 더 금리가 높아야겠죠? 이게 금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낮아야겠죠?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SK텔레콤 머릿속에 총총총? 그런데 생각해보자. 간단하게. 이게 금리가 더 높고 이게 금리가 더 낮아야 되죠? 뭐 생각해보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유럽이 뭐가 되겠습니까? 통합됐잖아요. 그래갖고 뭐가 생겼습니까? EU 은행이 생겼죠? 유로 중앙은행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금리가 달라져요? 같아져요? 같아지죠. 같게 하려면 스페인 금리는 이제 올라가요? 내려갔겠어요? 내려갔죠? 상대적으로? 독일 금리는 상대적으로 뭐 했겠습니까?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EU가 통합되니까 스페인은 금리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원래보다? 낮아졌죠?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갔지? 금리 낮아지면 우리나라도 무슨 열풍 불었어? 왜 부동산 열풍 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잘 됐다. 예. 우리 경제 어려울 때 금리 낮춰주니까 제조업이 활성화됐어요? 아니면 다 부동산만 떠났습니까? 예. 그 경제 구조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EU가 통합된단 말이에요. 90년대 저금리가 돼요. 유로화 도입됩니다. 예. 돈 왕창 대출부죠.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저축은행 있죠? 예. 이 스페인도 똑같은 겁니다. 저축은행의 모기지 대출이 급증합니다. 돈 왕창 빌린 거예요. 어느 정도 늘었냐고요? 00년에서 07년까지 111조였어요. 모기지 대출이. 그러다가 총 6배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1.5배쯤 되는 나라니까 스페인 인구가 비슷하고 GDP가 한 1.5배 되니까 한 1600, 1700조 될 거예요. 3분의 1, GDP의 3분의 1이 모기지 대출이 나옵니다. 오케이? 금방 이해 가시겠죠? 예. 거기다 지방정부가 이걸 뭐 저축은행 끼고서 금방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부산시가 그죠? 네.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을 끼고 저금리 기조 정책을 바탕으로 프로젝티브 파이낸싱을 받아서 해운대에다가 호텔을 대거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실업자는 폭증하고 그죠? 재방 재정은 박살나고 오케이? 네. 제조 기반이 이미 박살나 있고 그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렸다. 이게 스페인입니다. 오케이? 남의 일만 같진 않죠? 느낌이. 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멋지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파이팅!